매일 칼슘 알약을 먹으면서 뼈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뼈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라울 모레이라입니다. 20년 이상 경력의 류마티스 전문의입니다. 매주 저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한 환자들을 진료합니다. 모든 의료 지침을 따르고 수년간 칼슘 알약을 꾸준히 복용했지만 심각한 문제가 생긴 분들입니다. 뼈 문제가 아닙니다. 동맥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뼈로 가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절을 예방해야 할 칼슘이 완전히 잘못된 곳에 가버린 겁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사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방식으로 칼슘을 복용하면서 뼈를 보호하려다 심장을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정보를 드리려는 겁니다. 의사가 칼슘 알약을 처방할 때 보통 잘못된 방식으로 복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칼슘을 올바른 곳으로 보내주는 영양소 파트너들 없이 복용하면 말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알약으로 삼킨 칼슘은 음식의 칼슘보다 훨씬 빠르게 혈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몸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한꺼번에 밀려드는 칼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몸이 칼슘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모르면 아무데나 침착시킵니다. 동맥벽, 심장 판막, 신장 같은 가면 안 되는 곳들에요. 칼슘 알약을 드시거나 드시는 분을 아신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칼슘이 심장이 아닌 뼈로 가도록 똑똑하게 보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칼슘을 먹기 시작한 이유는 아마 간단할 겁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겠죠. 골감소증, 어쩌면 골타공증까지.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고 당신을 보며 말했습니다. 칼슘을 드셔야 합니다. 당신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일을 했습니다. 약국에 가서 칼슘을 사고 매일 먹기 시작했죠. 500mg, 킴미로 보호로, 때로는 하루 1000mg까지.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아무도 중요한 것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칼슘 알약은 음식의 칼슘과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치즈나 요구르트를 먹으면 칼슘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혈류에 들어갑니다. 몸이 여유롭게 처리하고 분배하고 뼈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축된 칼슘 알약, 특히 가장 흔한 탄산 칼슘을 삼키면 한꺼번에 대량의 칼슘을 혈류에 쏟아붓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르타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1세인 그녀는 어느 목요일 아침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녀가 들어올 때 겨드랑이에 검사 결과로 가득 찬 폴더를 끼고 있던 게 기억납니다. 어깨가 약간 구부정하고 큰 걱정을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폴더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8년 동안 다 잘했어요. 매일 칼슘을 먹고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여행 갈 때도 안 잊어버려요. 근데 제 골밀도 검사 결과를 보세요. 거의 개선이 없어요. 8년을 꾸준히 먹었는데 뼈가 여전히 약해요. 근데 최악은 이게 아니에요. 그녀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고 다른 검사 결과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관상동맥 칼슘 점수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심장동맥의 칼슘이 얼마나 침착되어 있는지 측정하는 특수 CT 스캔입니다. 동맥의 칼슘이 많을수록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마르타 할머니의 점수는 347이었습니다. 참고로 300 이상의 점수는 높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녀의 동맥에 상당한 석회화 플라크가 축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칼슘을 먹었는데 동맥으로 갔다고요? 이게 바로 제가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심장 위험이 있는 건가요? 저는 그녀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마르타 할머니, 문제는 칼슘 자체가 아닙니다. 칼슘은 몸에 필수적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드셨느냐와 무엇이 빠졌느냐입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칼슘과 함께 비타민 K2를 드시나요?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비타민 K2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칼슘하고 비타민 D만 처방받았어요. 바로 이것이 수백만 명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칼슘을 먹습니다. 때때로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와 함께요. 하지만 비타민 K2 없이는 칼슘을 올바른 곳으로 안내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칼슘을 건축 자재라고 생각하세요. 벽돌이요. 비타민 D는 운송 트럭입니다. 장에서 칼슘 벽돌을 가져와 혈류에 넣어줍니다. 하지만 흩어진 벽돌로는 아무것도 지을 수 없습니다. 벽돌을 올바른 위치에 놓을 벽돌공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K2가 바로 그 역할입니다. 벽돌공이요. 체내의 특별한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칼슘을 뼈와 치아로 보냅니다. 있어야 할 곳으로요. 그 단백질 중 하나가 오스터칼신입니다. 칼슘을 잡아서 뼈, 구조에 고정시키고 미네랄을 골기질에 직접 통합시킵니다. 비타민 K2 없이는 오스터칼신이 비활성 상태로 남습니다. 체내에 존재하고 순환하지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집에 벽돌공은 있는데 도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일꾼도 있고 벽돌도 있지만 아무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단백질이 있는데 MGP 기질, GLA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이 단백질은 반대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동맥과 연조직에 침착되는 것을 막습니다. 동맥 문 앞에 서서 칼슘, 여기는 안 돼, 뼈로 가 라고 말하는 경비원 같습니다. 동맥의 수호자로 깨끗하고 유연하게 유지해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MGP도 작동하려면 비타민 K2가 필요합니다. K2 없이는 비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칼슘이 아무 저항 없이 동맥으로 들어갑니다. MES라는 대규모 연구가 5,000명 이상을 10년간 추적했는데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식이를 통해 칼슘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동맥 석회화 위험이 27% 낮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핵심인데 칼슘 보충제를 사용한 사람들은 동맥 석회화 위험이 22% 높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칼슘 보충제, 특히 하루 1,100mg 이상의 용량은 응고 연쇄 반응 활성화, 혈관 칼슘 침착, 내피 기능 장애, 동맥 경화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 심지어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음식의 칼슘은 알약의 칼슘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치즈, 요구르트, 정어리, 브로콜리, 케일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다른 영양소와 함께 칼슘을 섭취하게 됩니다.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모두 함께요. 이 영양소들이 몸이 칼슘을 올바르게 처리하고 사용하도록 도와줍니다. 반면 알약에 고립된 칼슘, 특히 한 번에 복용하는 고용량은 몸이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혈중 칼슘 피크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칼슘 알약을 전혀 먹지 말아야 한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보충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심한 골다공증이 있거나 식이로 충분한 칼슘을 섭취할 수 없거나 영양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있다면요. 문제는 보충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의 보충입니다. 이제 기다리셨던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동맥을 석회화시키지 않고 뼈를 강화하는 똑똑한 칼슘 보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절대로 칼슘만 단독으로 먹지 마세요. 보충하자면 칼슘 플러스 비타민 D3 플러스 비타민 K2, MK7 형태가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 셋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D3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돕고 K2는 칼슘을 뼈로 안내하고 동맥으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셋이 함께 완벽한 팀을 이룹니다. 둘째, 용량을 하루에 나눠서 드세요. 1000ml를 한 번에 먹는 대신 아침에 500mg, 저녁에 500mg를 드세요. 적은 용량이 장에서 더 잘 흡수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혈중 칼슘 피크를 만들지 않습니다. 몸이 더 여유롭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와 함께 드세요. 칼슘, 특히 약국에서 가장 흔한 탄산칼슘 형태는 제대로 흡수되려면 위산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위에서 더 많은 산을 분비합니다.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돈을 낭비하고 보충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넷째, 가능하면 구연산 칼슘을 선택하세요. 구연산 칼슘은 위산이 많이 필요 없어도 탄산 칼슘보다 흡수가 잘 됩니다. 60세 이상에게 특히 좋은데 위산 분비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음식의 칼슘을 우선시하세요. 필요한 칼슘의 최소 절반은 음식으로 얻으려고 하세요. 천연 요구르트, 치즈, 뼈째 먹는 정어리, 두부, 케일, 브로콜리, 아몬드. 이 음식들은 칼슘뿐만 아니라 흡수와 올바른 사용을 돕는 다른 영양소도 제공합니다. 이제 비타민 K2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의 영웅입니다. K2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찾아야 할 것은 MK7입니다. 체내 방암기가 더 길어서 더 오래 순환하며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K2, MK7 보충은 폐경기 여성의 골절 위험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동맥 석회화도 예방합니다. 양쪽 모두를 보호하는 비타민입니다. K2, MK7의 권장 용량은 보통 하루 100mg 2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단독 보충제나 칼슘, D3와 결합된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음식에서 비타민 K2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풍부한 음식은 발효식품입니다. 나토는 일본의 발효 대두 음식으로 K2, MK7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100g의 나토에 약 1000는 마이크로그램의 K2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나토는 독특한 맛이 있어요. 약간 끈적끈적하고 냄새가 강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맛있는 대안으로는 토종닭 달걀 노른자당 약 30 마이크로그램, 고다나 브리 같은 숙성 치즈 100g당 20-75 마이크로그램, 닭간 100g당 약 14 마이크로그램, 목초 사육 버터가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나토보다는 적지만 K2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전략은 하루 종일 여러 출처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달걀 2개, 간식으로 고다치즈 1조각, 좋은 버터 조금.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K2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르타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모든 것을 설명했을 때 그녀의 첫 반응은 좌절이었습니다. 8년 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칼슘을 먹었으니까요. 하지만 좌절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변화가 해결합니다. 우리는 조정했습니다. 칼슘 알약 용량을 줄이고 비타민 K2, MK7을 도입하고 식이 칼슘을 늘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천연 요구르트를 먹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3번 정어리를, 점심에는 볶은 K를 먹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새 검사 결과를 들고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골밀도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개선되었습니다. 8년간 정체되어 있던 사람에게는 어떤 개선도 승리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심혈관 검사는 동맥 기능이 안정적이고 석회화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칼슘 점수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동맥이 더 경화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라울 선생님, 이걸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8년을 잘못했네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제 이웃도 저처럼 칼슘을 먹어요. 벌써 선생님 영상 보라고 했어요. 그분도 이걸 알아야 해요. 바로 이것이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정보가 한 사람의 건강 궤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수년간 칼슘을 먹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사실일 수 있습니다. 칼슘만 단독으로 먹는 모든 사람이 심각한 동맥 석회화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많은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유전자, 시기, 생활 방식, 섭취하는 다른 영양소. 하지만 요점은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위험을 감수하나요? 비타민 K2를 추가하는 것은 비싸지도 복잡하지도 않으며 진정으로 뼈를 강화하는 것과 한 문제를 해결하려다 새 문제를 만드는 것 사이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요. 많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며 과도한 양의 칼슘을 먹습니다. 아닙니다. 인체는 한 번에 최대 약 500mg의 칼슘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낭비되거나 더 나쁘게는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침착됩니다. 50세 이상 성인의 일일 칼슘 권장량은 1200mg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1200mg을 보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침에 요구르트를 먹고 간식으로 치즈를 먹고 점심에 정어리를 먹는다면 이미 음식에서 대부분의 칼슘을 얻고 있는 겁니다. 보충제는 시기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몸에서 칼슘 손실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음식에 과도한 소금, 과도한 카페인, 탄산음료, 특히 인산이 포함된 콜라,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면 소변으로 더 많은 칼슘을 잃게 됩니다. 다른 쪽에서 잃고 있다면 많은 칼슘을 먹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법이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알약 하나 먹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시기를 조정하고 해로운 요인을 통제하고 영양소 파트너를 확보하고 똑똑하게 보충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 항상 해왔던 것을 계속합니다. 칼슘만 단독으로 먹고 비타민 K2를 무시하고 모든 게 잘 되길 바랍니다. 몇 년 후 뼈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동맥이 있어야 할 것보다 더 딱딱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 지금 현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의사와 보충제의 비타민 K2 추가에 대해 상담합니다. 칼슘 복용 방식을 조정합니다. 음식의 칼슘을 우선시합니다. 제대로 합니다. 1년 후에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골밀도가 더 좋고 심장이 건강한, 뼈가 더 튼튼하고 동맥이 더 유연한, 두려움 없이 계단을 오르고 걱정 없이 손줄을 안아 올리는, 이것은 가능합니다. 마르타 할머니가 해냈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정보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매일 칼슘을 먹는 친구에게 보내세요.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그 사람에게, 형제, 자매, 이웃, 산책 친구에게,
지금 이것을 공유하면 누군가의 삶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을 똑똑하게 챙기세요. 안녕히 계세요.